우리나라의 그 노인 빈곤율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잘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통계가 있는 나라들 중에서는 제일 네. 높습니다. 말씀드리면 대체로는 OECD 평균으로는 한 15%인데 우리나라는 40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는 OECD 평균으로는 15%만 한 달 소득이 국민들 그 중위소득 절반 이하인 그런 분들인데, 근데 노인이 국민소득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라도 괜찮긴 괜찮아요.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통계로 보면, 근데 우리는 그런 노인의 비중이 40%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통계 오류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숫자를 구호처럼 던지면서 우리 노인들 전 세계에서 제일 불쌍한 노인들입니다. 사실일 수도 있죠. 자살률은 제일 높으니까. 그러나 정말 그게 이제 돈이 없어서 생기는 거고 이렇게까지 없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그렇지는 않아요. 말씀하셨듯이 부모님 집이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 집을 팔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5억에 팔았다고 칩시다. 국민은행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 5억의 캐시를 한 달에 200만 원씩 찾아서 쓴다고 할 때, 그럼 그 부모님의 소득이 한 달에 200만 원으로 잡히느냐?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이라고 할 때는 노인은 빈곤한 노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가난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 소득이 매우 적은 노인을 빈곤한 노인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노인들은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 소득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 연금 시스템이 없었을 있고 지금도 없으니까. 그러나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불쌍하게만 사시냐?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런 분도 있으나, 아니 나 국민은행에 5억 있어. 그걸로 그냥 정기예금 들어놓고 한 1억 정도는 그냥 빼놓고 한 달에 200만 원씩 찾아 쓰고 있어. 그러나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저 할아버지 한 달에 따박따박 어디서 들어오는 소득 없으시죠? 그럼 없지 라고 답한다는 거예요. 없죠. 그런 거예요. 원래 그 통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매우 높기는 하지만, 그러면 그만큼 가난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노인들이 갖고 있는 자산의 형태가, OECD 다른 나라는 평생 열심히 돈 벌어서 세금 다 내는 바람에 쌓아놓은 저축은 없으나, 유럽이 그렇죠. 그러나 나라에서 그 세금을 열심히 냈다는 이유로 지금 세대한테 세금 걷어서 넉넉할 만큼 연금을 주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노인은 저 할아버지 돈 있으세요? 라고 하면, 내 돈이 어딨냐? 젊을 때 다 세금 냈지. 없지만 한 달에 300만 원씩 나오는 이 할아버지와 국민은행에 한 5억쯤 있는데 따박따박 들어오는 연금은 하나도 없는 우리나라 할아버지는 사실은 누가 부자인지 알 수 없고 누가 더 여유롭게 사는지는 알 수 없는데, 통계를 보면 이분은 한 달에 300만 원 소득이 있는 안 가난한 노인, 우리나라의 이 노인은 소득이 하나도 없는 불쌍한 노인으로 잡힌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그 노인 빈곤율이 그렇게 높게 잡혀요. 이 말을 잘못 해석하셔서 이진우 저놈은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들이 다 부자라고 하고 다니더라라고 하지는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 통계는 우리나라의 이런 독특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직접 OECD와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의 실체가 그 숫자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러나 자살률이 매우 높은 걸로 봐서 매우 곤궁한 노인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은 정말 빵점인 건 맞다. 이게 잘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노인들 중에 2명 중에 하나는 가난하니까 그분들을 도와야 된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발 국민연금 개혁을 이야기하기 전에 노인들에게 돈 준다는 이유로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씩 모든 노인들의 70%한테 동일하게 뿌리는 이런 포퓰리즘 정책은 진짜 나쁜 거다. 지금 돈이 없다면서요, 우리가. 돈이 없는데 그거를 표 얻으려고 노인 빈곤율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라고 하면서 노인들 10명 중에 7명한테 똑같이 뿌린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진짜 노인 빈곤은 매우 심각하지만 하위 10% 노인, 하위 20% 노인은 진짜 방글라데시의 노인보다 더 힘든데 나머지 노인들은 안 그럴 수 있어요. 물론 노인이 되면 이제 이재덕 기자도 저처럼 나이 먹으면 알겠지만 노인이라는 것 자체가 슬픕니다. 사실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다 잘해드려야 되는 게 맞아, 모든 노인들은. 그러나 그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로서 기초연금에 재원이 있다면 이거는 정말 하위 1%부터 이분이 아무 문제 없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채워나가면서, 아유 우리가 돈이 없어서 하위 20%까지밖에 못 도와드리네요, 내년에 다시 올게요 해야지, 이 돈 마련해서 똑같이 상위 30%한테도 주고 상위 99%까지도 주는 이런 정책은 국민연금 개혁보다 훨씬
선행되어야 하며 노인 빈곤율에 재산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재산이 4억 원인 노인은 그냥 노인 빈곤층에서 빠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여기는 시청자들의 질문 수준도 매우 높습니다. 네, 역시 크리에이티브 최님 감사합니다. 네, 크리에이티브 최님 감사드리고요. 맞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노인 빈곤율은 그 소득으로만 체크하는 통계이고요. 그 소득 중에는 근로소득, 임대소득, 뭐 이전소득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전소득이 뭐야? 자녀들이 용돈 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내 재산 은행에다 넣고 빼서 쓰는 돈은 소득으로 안 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노인들도 다수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노인들 의외로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노인 빈곤율 40%의 최고인 나라니까 우리나라 노인은 그냥 마구잡이로 다 도와드리는 게 맞습니다라고 하면서 꼭 선거 전에 이런 거 내놓고 표 받아가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런 정부는 각성해야 된다라는 거고. 금별이님이 이렇게 댓글 보내주셨어요. 이진우 대표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국민 심리적 저항이 클 것 같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심리적 저항을 지금 낮추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말하는 내가 이제 말투가 별로 호감이 없다 보니 내가 저놈 얘기는 옳기는 옳지만 하여튼 저 말은 마음에 안 들어가 될 수는 있죠.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심리적 저항이 있죠. 우리의 상식을 자꾸 깨뜨리니까요. 네. 그런데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상식은 자꾸 바꿔봐야, 그래야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니까 기초연금 나눠줄 때도 진짜 불우한 노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봐야 되겠다 라는 거고. 그러니까 30만 원씩 다 70%의 노인한테 주지 말고, 어떤 노인은 병이 들어서 300만 원을 줘도 병원비 빼고 나면 생계가 어려운 분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분들 찾아서 드려야지. 이재덕 기자님, 우리 저 가끔씩 무슨 신문 보거나 혹은 무슨 네이버에 광고 뜨면 누구누구는 뭐 8살인데 할머니랑 둘이 사는데 할머니가 이상한 병에 걸리셔서 뭐 병원비가 없는데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그 우리나라 복지 체계가 챙겨야 되는 거지, 그게 세이브 더 칠드런한테 맡길 일입니까?